안녕하세요. 장동윤입니다. 저는 미래에키 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있고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제가 얘기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의 그 파워를 기업 내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업 경영에 활용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한 10년 전에 인터넷의 그런 기능들을 기업 내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인트라넷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모든 전산이 인트라넷화시키고 그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기업 내부의 전산 인프라로서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셜 네트워크의 그런 막강한 그런 파워들이 기업 내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기업 내부로 받아들여서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하게 되면 내 아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업 내부에 받아들여서 기업 내부의 직원들, 또 기업 내부에 있는 협력사들, 기업 외부에 있는 고객들, 그래서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고객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잘 알게 되는 거죠. 요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역량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현대 기업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업에서 어떤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고객은 뭘 원하는지 또는 협력사들은 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든가 또는 뭐 어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반드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또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고객이 전화가 왔을 때 또는 기업 어떤 매장에 방문했을 때에 대한 고객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그걸 현재 시스템에서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고객이 자기 커뮤니티에서 또는 자기 블로그에서 또는 자기 소셜 웹사이트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사는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서 그런 웹사이트를 막 뒤지고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소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게 되면 고객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컨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기업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에 이바지하자 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의 장점이고요. 소셜 네트워크는 많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구현하는데도 상당한 그런 베니핏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타 프렌드 네트워크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토요타의 고객 또 전 세계에 있는 직원, 협력사 또는 딜러, 파트너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토요타가 리콜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리콜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토요타가 고객이 원하는 거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리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경영진이 파악을 못해서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고 기업 경쟁률을 굉장히 뒤지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대대적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고 있죠. 기업 내부에.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버버리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버버리라고 하면 명품 브랜드고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죠. 근데 과거 몇 년 동안 버버리가 상당히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버리라는 영국 명품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명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이 버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패션쇼를 동시에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되고 모든 고객들한테 패션쇼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기업 외부 이런 이 소셜 네트워크,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니즈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버버리 회장은 지난 8월 말에서부터 9월 2일인가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세일즈포스의 이제 애니얼 컨퍼런스에 직접 나와가지고 버버리 사례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소셜 엔터프라이즈로 변신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기업 내에 갖추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 페이스북 같은 거를 회사 내부에 구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채터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뭐 무료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뭐 상당히 싸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이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터를 다 쓰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메일이 앞서게 되고 여전히 전화를 하게 되고 여전히 문자를 보내게 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많이 쓰는데요. 왠지 소셜 이 환경, 내가 페이스북에서 내 열심히 쓰고 뭔가를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반해서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팀을 알리고 나에 대한 그런 블로그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막상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니터링되고 직장에서 이것이 내가 잘못 쓰면은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뻘쭘해서 내가 그걸 쓰면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넘어야 되는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 소셜 네트워크를 회사 내에 쓸 때 소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문화에서 잘 녹아지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풀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그렇게 써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임원분들이 먼저 쓰셔야 되는데 임원분들부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 아주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이 기업의 프론 오피스하고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요새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모르면 IT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클라우드의 파워라든가 이런 걸 인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전기세 모델로 IT라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다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내가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전산센터를 어딘가 외주에 주고 나는 그 전기세 모델대로 이렇게 매달 얼마씩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에서 하는 뭐 유클라우드는 뭐 어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웹하드하고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러고 쓰면서 옛날에 웹하드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뭐 유클라우드 뭐 다음 클라우드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쓰는데 편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많은 기업에서 전산센터를 빌려주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옛날 IDC에서 전산센터를 아웃소싱 또는 뭐 빌려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IDC하고 구별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DC보다 좀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전산 하드디스크라든가 또는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의 큰 컴퓨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가상화인데 이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를 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는 인프라를 빌려주는 전산센터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개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개발을 하고 각 회사에서 자기만의 그 지금 우리가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서 쓰는 거나 또는 ERP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셜 네트워크를 그 파워를 가지고 와서 기업 내외에서 구현한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영역까지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그 부분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뭐냐면 요새 또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 내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 인프라를 이 고객이든 우리 직원이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패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 전산 자원을 액세스를 하고 그 안에서 이 어딘지 어디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가 모바일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다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방식은 모바일에서 다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서 무선이지만 어쨌든 이 메인 그 인프라하고 통신을 내서 데이터를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네이티브하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코딩이나 또는 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에서 나온 이 모양이 PC에서나 또는 패드나 스마트폰에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의 그 이 클라우드 동향은 기존에서 우리가 IT의 인프라를 대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재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컴퓨팅도 흡수를 하게 되고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그 파워들을 또 소셜 엔터프라이즈나 개념으로 또 흡수하게 돼서 클라우드가 과거에 있었던 IT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평, 모바일이라든가 소셜 엔터프라이즈로 대신되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를 기업 내에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모바일 따로, 소셜 네트워크 따로, 클라우드 따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걸 다 따로따로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으로 봐서는 자원의 낭비가 되기도 하고 인프라의 낭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하나의 관점으로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는 어떻게 우리 인프라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종합적인 아키텍처 또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부분이 뭐냐면 차세대 시스템 만드는 거였거든요. 차세대 시스템의 내용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객과 상품에 대한 통합 작업이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고객 DB를 하나로 모으고 분산돼서 존재하는 상품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서 어떠한 상품을 출시를 하든 그것이 빨리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유연하게 갖추게 되는 것이 이제 차세대 시스템의 이제 핵심인데요. 뭐 이런 얘기 좀 드려서 그렇지만 차차 세대 시스템, 뭐 차차기 시스템, 뭐 이런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는 고객 중심의 고객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협력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분산되어 있는 모바일 환경에도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론오피스라고 하면 마케팅, 영업부서,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고객 서포트, 이런 프론오피스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과 접목시켜서 고객이 언제 어디든 어떤 생각을 하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걸로 즉각 그렇게 흡수를 해서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차차 세대 시스템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접근하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부분 해가지고는 시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전체적인 그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소셜 네트워크의 그런 막강한 파워를 기업 내부의 경쟁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클라우드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걸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클라우드 환경하고 어떻게 잘 인터페이스와 인테그레이션 할 건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해서 미래 우리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이런 파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걸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